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제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단원에서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였는데요. 정리 내용을 읽어보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의 통신수단에는 가마와 이것, 돛담배 등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화면에는 하늘색 바탕에 보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옛날의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옛날의 교통수단에는 가마, 말, 돛담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오늘날의 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그리고 이것 등이 있습니다. 역시 보기 중에 오늘날의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비행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빈칸에 비행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같이 읽어봅시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변했습니다. 고장의 환경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간지역에서는 모노레일, 지프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단원에서 두 번째로 배운 내용은 통신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였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 내용을 읽어보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의 통신수단에는 북, 신호연, 새, 그리고 이것 등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위에 보기 중에서 골라보면 옛날의 통신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봉수입니다. 그러니까 봉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옛날의 통신수단에는 북, 신호연, 새, 봉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오늘날 통신수단의 특징에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 봅시다.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다. 자, 오늘날의 통신수단의 특징은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한꺼번에 정보를 많이 보낼 수 있다. 이것도 오늘날 통신수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것이나 하는 일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은 보기가 하나밖에 없네요. 장소라는 낱말을 넣어 볼까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을 써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3단원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3단원을 공부하면서 미래의 교통수단 중에 영화 속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순간이동 장치 같은 것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또 진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한번 적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세요. 다음은 사회책 133쪽, 134쪽을 보며 오늘날의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 다양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출발! 길이 너무 막히네. 이러다 늦겠어. 연료가 없잖아. 연료를 넣어야지. 연료를 다 넣었으니 다시 출발해 볼까? 나무 할아버지다. 어디 편찮으신가? 나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자동차 매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네. 박사님, 나무 할아버지께서 우리 자동차 매연 때문에 편찮으시대요. 큰일이군.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구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134쪽을 보며 오늘날 통신수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어느 곳에서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시끄럽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나 도서관과 같이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다양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지만 자칫 사이버 범죄에 속아 큰 손해를 보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곤란함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자칫 그 재미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 게임 중독에 빠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게임만 하거나 잠을 안 자거나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러니 이런 게임 중독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겠죠? 또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쓰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직접 만나지 않고 톡이나 문자 등으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자칫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을 잊고 나쁜 표현이나 거친 표현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이버 예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오늘날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각자 원격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은 오늘날 교통수단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같이 친환경 연료를 찾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교통수단을 만들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서 적어보고 교과서 135쪽 2번에 자신이 선택한 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은 어떤 모습일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예시자료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 자동차의 이름은 뭉게뭉게 아쿠아 자동차인데 8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래요. 건조한 사막에서 물이 필요할 때 구름 속 수증기를 모아 물로 바꾸어주는 둥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동차 위에 달린 굴뚝 모양의 기둥으로 구름을 빨아들이면 구름 속 수증기들이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거쳐 물로 변하고 이렇게 모아진 물을 자동차 안에 설치된 물탱크에 저장해 목이 마를 때 마시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135쪽 3번에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좋은 점을 찾아 써주는 활동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과제방에 올린 과제를 감상하고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